기자회견에서는 아무리 대변인이 기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자가 하고 싶을 질문만 잘해준다면 답변을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 민정수석 질문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만도 했는데 빠졌죠. 공약을 뒤집은 거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이런 인선을 하고 있냐라고 예.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요. 회전문 인사도 많고 예. 하니까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별로 없었고.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예. 답변이 사실은 시원찮죠. 그쵸. 핵심을 얘기를 안 하는. 하나만한 얘기, 하나만한 얘기. 예.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예. 미안하다. 예. 그 정도가 다잖아요. 네. 미안하다 캔 게 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고. 예. 특히 제일 웃긴 거는 한동훈? 아니 김건희 예. 관련해서는 특검, 김건희 특검. 아니, 그 문정부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가 문정부, 검찰총장, 문정부. 문정부 그러면서. 문정부 당시에 그 털릴 만큼 털렸다는 얘기예요. 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라면 질문 좀 하는 게 예. 네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그 제대로 된 수사라고 봅니까라고 질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질문 못한 것도 웃기고. 예. 또 한동훈 얘기도 좀 웃겨요. 한동훈도 뭐 예. 참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예. 주구장창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외신으로 넘어가서 예, 예. 더 질문은 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외교안보 이전까지 정치 사안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한 20분 좀 넘게 25분 넘게 했던 답변들이 너무 좀 예. 진일보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외교안보 넘어가서 뭐 물론 그 안에서도 핵심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질문에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 질문에도 거의 이제 본질을 좀 비껴가는 대답을 한 것 같고 그 후반부에 좀 시간 남아가지고 몇 개 더 할 줄 알았더니 한두 개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만나주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오늘 느낌이에요. 기자회견을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네. 야, 네. 내가 아무 때나 만나주는 사람인 줄 아냐? 네.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 네. 야, 내가 사실은 이 시간에 술 마시고 뻗을 시간이야. 근데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 만나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네. 이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형님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아, 야 오늘 기자회견 그거예요. 잘했어. 어? 잘했어. 그거가 지금 제가 걱정되시는 눈여겨보는 부분은 네. 야 잘해가지고 네. 지지율 회복할 거다고 네. 망상에 빠질 것 같아요. 이봐 이게 프리 토킹 되잖아. 어? 되잖아 이거. 다 되잖아.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오늘 기자회견이 보수 언론에서 준 마지막 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타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시간을 못 살린 거예요. 네. 결국 진일보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결국 똑같아요. 도돌이표. 네. 그러면 사실은 가만 돌이켜보면 보수가 등 돌렸을 때 네. 그때 박근혜가 무너졌습니다. 네. 보수 등 돌리면 그 안에 국민의힘 밑에 있는 의원들도 네.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네. 네. 아주 국면 전환 네. 나쁘게 네, 나쁘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지지율 다음 주 초에 리얼미터 있을 겁니다. 예. 리얼미터 떨어질 겁니다. 2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 통첩이고 그렇죠?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언론의 최후 통첩.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네, 그래 봅니다. 근데 본인은 야 지난번에 내가 이재명을 잘했고. 만나줬단 말이야. 네, 네, 또 야 그리고 이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전화 한번 해준 거 아니니? 네. 나의 이미지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 네.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도 네. 긍정 평가가 오를 것이다. 네. 뭐 이러고 자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2시 20분인데 네. 어디서 술 처마시고 있을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축배를 들지도 모른다. 둘이가 있잖아요. 네. 완투가 있는데 둘 중에 네. 그래도 그나마 네. 김건희 쪽이 정무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예. 김건희 쪽 그나마 양정철이나 뭐 박영선이나 등등 네. 섭외라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쪽은 예. 영 딴 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중도적인 예. 이런 유튜버라든지 매체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는 쪽은 예. 윤석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김건희 쪽은 그래도 그나마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예.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 윤석열 쪽은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1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저희가 펼쳐놓고 얘기 나오는 것마다 이제 요목조목 저희가 다룰 건데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 중에 답변이 사과하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요거 혹시 그 정무 감각이 있는 그분과 조율이 된 걸까요? 요 정도 박절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절이잖아요. 혹시 그 여사님이 요거는 무조건 요거는 받은 멘트입니다. 여사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셨고 받은 멘트예요.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
나의 현명하지 못한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정도 얘기해라. 얼빵한도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준비한 답변이구나 이게.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거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이 정도 해라. 예. 그분께서. 예. 그래서 이게 요번 기자회견 유일하게 눈에 띈 게 요거예요. 예. 요 얘기했던 거. 예. 요 얘기했던 거 사과로 그 말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감지덕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이유도 없고 없어요. 아이고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김건희는 똥줄이 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원석이가 예. 그 저는 이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련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이원석이가 사실 이제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총장인지 몰랐던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아요. 원석이다 그 사람. 예, 보석이다. 예. 그래서 모든 그 이번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예. 일단 종결은 짓고 내가 그만둬야 예. 내가 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 근데 이걸 갖고 뭐 김건희를 엿먹여라 이런 의도까지 지금 이원석이가 표출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나 윤석열도 알고 이원석이 아는 게 뭐냐 우리 박 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예. 정치와 수사는 생물입니다. 예.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 건드렸는데 이게 월척이야. 예. 어디 감출 수가 없어.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네. 그대로 방치를 해요. 네. 이게 바로 정치고 예. 수사인 거예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이원석이는 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이 봤을 땐 뜨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검찰을 어떻게든 다 잡아야겠다 해서 네. 민정수석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어느 정도는 조율을 했지만 예. 했겠죠. 예. 이거 해도 되겠냐? 예. 오케이 했지만 생물이거든요. 네. 만약 했는데 막 샤넬도 나오고 디올백도 나오고 다 튀어나온다. 예. 방법 없어요. 이원석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검찰 수사거든요. 예. 그렇다면 9월로 임기가 끝나는 거는 정말 예. 이원석에게는 너무 좋은 좋은 구도일 타이밍인가요? 수도 있지. 그렇죠. 좋은 구도일 수도 있지. 이원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검찰을 살리는 구세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원석이 배짱이 배포가 커가지고 예. 무슨 무슨 대통령이 할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꼬붕 말고 부하? 부하? 특수통의 그냥 예. 윤석열 부하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원석은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원석 입장에서는 검찰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원석이 또 다른 어떤 뭔가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민정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예. 김주현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김주현은 이원석하고 또 다른 계통입니다. 네. 이원석이나 송경호나 이쪽 라인들은 한동훈 같이 윤석열의 밑에 부하들이에요. 수족들이거든요. 네네. 김주현은 딴 사람이에요. 아니 네. 선배이기도 하고 예. 다른 계통이고 예. 김주현 같은 사람은 우병우 쪽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 우병우 사단에 예전에 대검 차장했던 그렇죠. 시절이 우병우 때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주현을 쓴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원석이나 네. 앞으로 검찰 지금 조직을 네.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두고 네. 김주현을 선임을 한 겁니다. 지명을 한 거예요. 9기수 이원석보다 9기수인가가 더 높다고 사람 취급 안 해요. 하니까. 구기수 천배면 예. 17기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김주현이 예. 17기고 여기가 27기인가 20 예, 뭐 예.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10기수 밑에는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어린이로 봐요. 차일드맨. 근데 9기수 정도면은 거의 뭐 야 너 하는 수준. 야, 이 새끼. 눈 뜨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눈 깔아 이 자식아 이게 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고참이죠. 예. 민정수석, 예. 검찰총장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검찰 선배거든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은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에 못 비비니까 네. 지금 민정수석이 없던 자리가 부활했는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선배가 왔다는 게 검사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피부로 지금 느끼기 때문에. 알겠죠.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수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뭔가 월척이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민정실 나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에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저기 윤석열이 이제 특검에 오기 네. 전이었죠. 그때 그 10월 26일이었을 겁니다. 네, 2016년 그때 네. 탄핵 국면 때 네. 탄핵 국면 들어서기 전에 네.
그때 박근혜가 뭐 저 개헌 얘기를 네. 했었고 그날 밤에 JTBC가 바로 태블릿 PC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악화되고 예. 촛불이 이제 막 들불처럼 번지고 그럴 때 예. 그 박근혜가 예. 민정수석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죠? 최재경을 했어요. 그렇죠. 아. 최재경은 그 윤석열에게도 큰형님이죠. 아. 예, 뭐 사실 그 양반이 검찰총장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그런 때였는데 최재경도 일주일 만인가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이 노도와가 또 같은 그건 너무 그때 물결이 너무 컸어. 그 탄핵의 민심을 자기가 막아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때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그렇고 음. 정말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국회의원이 한 234명이 찬성을 해요. 예, 그렇죠. 원래 그때 당시 야당이 170석밖에 안 되는데 그쵸? 이탈표가 많았죠. 그것만 해도 웃긴 예. 상황이잖아요. 예. 하태경 뭐 등등 예, 다 그렇죠. 권성동, 김무성 뭐, 장재원, 김무성 뭐 앞에 막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예, 양반들이.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때로 돌아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보수층에서는. 예. 그게 하여튼 마지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려면 예. 뭔가 플러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뭐 이른바 그 국민의힘이나 하여튼 예. 보수층의 그 핵심 등 돌릴 수 있는 예. 그리고 박근혜 상황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양반들이. 예. 그래서 저는 당장 그렇게 가기는 쉽진 않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영남 네. 다선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거는 특검을 받자는 얘기는 이거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야, 니 봐라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시는데 박근혜 때 두려워한다 하지 않았나? 보수들이? 그러면 봐라 특검 받고 윤통 물러나고 그럼 누가 대통령 되겠노? 그럼 이재명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이 특검 받자고 야당에서 하니 우리 받아주면 이거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거 누가 받아주노? 이러는 거예요. 주호영이네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죠. 죄송해요. 네. 부선 사투리. 저 천공동생 네. 같은. 부선 사투리네. 죄송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겠노? 근데 진짜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그냥 사람들은 특검은 진실 규명이고 당연히 이제 그 순서로 따지자면은 진실 규명을 해야 되니까 특검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받아주는 순간 보수 정당은 다음 대통령을 이재명을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뭉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넘는 명분이 없다. 그렇죠. 트리거. 강력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땐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 제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마지노를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예.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윤석열이가 물러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있잖아요. 아니 아닌 그렇잖아요. 아니 야당할 네. 때가 더 행복한 아니, 근데 사람들 아니야? 솔직히 박근혜 얘기해서.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정말 국민의힘 정당 없어질 뻔한 거잖아요. 그런 일까지 가는 게 가장 두려울 근데 거예요. 국민의힘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졌지. 본인들도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비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라인 사태도 그렇고요. SK도 그렇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아. 뭐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존재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네. 우리 기업을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나 윤석열이 그만두는 게 이제 네. 공익이란 말이죠. 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예.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짐을 벗어야지. 먼저 터는 게 좋고 짐을 그리고 벗는 어차피 게 저 예. 윤석열로 해서는 다음 정권 어려우니까 예. 조기에 그냥 예. 그러려면 최상병, 최혜병이나 그 김건희 그 수사 과정에서 뭐 결정적인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지만 예. 증거화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일찌감치 윤석열을 정리하는 게 네. 국민의힘이 정리했다 그러면은 예. 그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새누리당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꿨지만은 예. 끝내 그 다음 시기에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예. 박근혜 날리는데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명분을 하나라도 쥐고 있어야지 윤석열과 함께 3년 이대로 간다? 이 진짜 아주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는 예. 신세가 될 거라. 저도 이제 형님 말씀에 거의 99.9%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다시 소환시키자면
보수 붕괴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 의식을 엄청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3년 버텨서 윤석열로 뭉쳐서 집토끼를 잡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과 지금 떨쳐내서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보수가 완벽하게 이합집산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열이 돼버린다. 예. 이합집산 하지 않고 분열돼버리면 어떻게 선거 치르냐. 이 위기의식도 갖고 계시던데. 그렇죠.